안녕하세요. 똘스의 내피셜 김이사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도 그리고 작년에 우리 똘스의 내피셜에서도 연말마다 늘 다뤄드리는 컨텐츠죠. 올해도 한국 부자 보고서가 KB에서 발행되었습니다. 긴 내용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챙겨봐야 할 부분만 같이 챙겨봐 드릴게요. 올해는 저 김이사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둥. 부자들의 보고서 왜 봐야 하는가? 태어나면서부터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금수저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자수성가를 인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훨씬 더 한국에는 아직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부자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알고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이 컨텐츠가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KB에서 말하는 자산가, 즉 부자의 기준은, 그러니까 이 조사 보고서의 설문 대상들은 금융자산 10억, 그리고 부동산 자산이 10억 이상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다고 해요. 보시면 올해도 부자 수는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대비 증가폭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자들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운 경기 속에서 부자들의 비중은 작년 대비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총 그래서 작년 대비 약 1% 정도 부자는 증가했는데요. 그 자산별 성격, 그러니까 부자들의 자산별 성격의 증가 추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금융자산 부분인데 2023년은 2020년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이 크게 줄었었고, 그거에 대비해서 올해인 2024년도는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폭 상승한 금융자산의 총 비율 중에서 초고자산가,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300억 이상 있는 완전 부자들의 비율은 많이 증가를 했지만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이라는 고자산가는 감소했고요. 10억 이상 100억 미만의 그런 자산가, 요 비율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완전 부자들이 많이 늘었다. 반면에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 부분만 딱 떠서 이렇게 보니까 올해도 부동산 자산의 추이는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입니다. 역시 큰 부자는 부동산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법인 명의의 부동산 자산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이 부분인데요. 무려 26.4%의 증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현행 조세 구조로는요, 법인 형태로의 주택 투자는 메리트가 거의 없어요. 거의 사실 전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아마도 상가나 건물, 그러니까 빌딩의 비중이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전체를 돌아봐도 지금만 놓고 보더라도 상가 시장은요 분명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무언가를 매수한다는 것은요, 매수자 입장에서, 그리고 특히 서민의 입장에서는 큰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부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부자들에게 있어서 거주용의 부동산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요, 이것이 부자들의 투자 방식이고 지금이 상가 빌딩에 있어서 가장 최저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과감히 상가와 빌딩을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고자산가와 초고자산가,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비중을 대폭 크게 늘렸다는 건데요. 10억 이상 100억 미만의 자산가의 부동산 자산 규모의 증가세가 3.6%밖에 안 되는데 반해서 고자산가 이상의 규모의 자산가들은 18.8%로 압도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늘렸고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4년도에 이러한 투자 행보를 보여온 부자들의 투자, 2025년에는 어떤 항목에, 어떤 투자 상품에 주목하고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겠죠.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의 일이 중요하니까. 자, 1위는 역시 국내 부동산 투자예요. 그리고 2위는 금과 보석. 1위, 2위가 모두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잖아요. 실물 자산 부분에 투자에 관심이 높다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2023년도 작년의 보고서까지만 하더라도 주식과 같은 금융 투자가 2위였거든요. 이게 순위가 뒤집힌 거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부자들이 2025년의 자산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안 좋을 것이다. 하지만 화폐 가치의 하락은 2024년도보다 더 빠를 것이고, 경기가 망가지지 않는다면은 인플레이션의 핵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수단으로는 당연히 실물 자산의 투자, 부동산과 금보석 같은 실물 투자가 2025년도에는 더 유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실물 자산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은 단기 투자, 즉 1년 이내의 투자가 아니고 5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이런 기간을 두고 장기간으로 접근해야 되는 투자잖아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화폐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아주 긴 호흡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 그것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중장기 관점에서 고수익이 예상되는 부분을 봐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향후 3년에서 5년 중장기 관점에서 고수익이 예상되는 유망 투자처에 대한 부분도 서베이를 해봤는데요. 부자들이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 항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주식, 거주용 주택, 그리고 거주 용례 주택, 그리고 빌딩 상가, 금보석,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와 거주용 부동산 경우에는 작년 대비 이게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 반면에 거주용 외 주택들과, 그러니까 잉여주택인 거예요. 추가주택, 그리고 빌딩 상가, 그리고 금보석, 이런 품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고수익이 예상되는 유망 투자처로 꼽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최강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부자들이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만큼 주식 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거주용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부자들인 만큼 강남 3구나 마용성이라든가 과천, 판교 이런 지역에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 내 최고 좋은 주택이라든가 누구나 알만한 그런 아파트에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대가 높지 않다는 부분은 핵심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상승을 보였던 그 지역의 상승을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히려 거주용 외 주택의 상승의 기대가 여전히 유지된다는 부분은, 만약에 투자한다면 지금 거주하는 주택 외에, 그러니까 지금 사는 집이 아닌 추가 주택에 투자를 하는 부분을 좋게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내가 사는 집이 아닌 투자 주택, 그러니까 중위권 가격을 보이는 아파트들, 그 주택의 가격의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부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따로 영상 준비해 드리겠지만 2025년도에는 합산소득에 대한 기준도 좀 높여주고, 그리고 이자 부분도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걸 놓고 본다면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사이의 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올해 나타났던 흐름처럼 내년에도, 현재 경기가 어렵고 전국이 굉장히 혼란 상태고 여러 가지 우울한 이런 내용들이 많지만 올해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런 주택들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이 부분은 부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실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상가 빌딩 부분이라든가 금 보석 부분 보시면 작년과 큰 차이 없이 기대율이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나쁘니까 위험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나쁘지만 이게 바닥이다,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좀 안전한 자산 쪽으로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경기의 관점에 따른 전망이 매우 좋다, 굉장히 희망적이다 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부자들의 투자 보고서에도 작년과 이런 투자 항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는 어렵다 라고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올해 투자 계획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는 것이 데이터에 좀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세 줄로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동산의 투자 관심도는 꾸준한 가운데 금과 보석에 관심이 증가했다. 실물 자산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는 주식에 대한 관심이 유지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을 통해서 고수익을 좀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두 가지 내용이 2024년 부자 보고서의 가장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추론해 보면은 2025년도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 투자 성격에 있어서도 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보수적이고 그리고 좀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이고, 뭐 정치적으로도 뭐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좀 우울한 뭐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잡은 금리 인하 추세에서는 저희도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 때문에 예적금의 금리도 당연히 내려갈 것이고, 예적금의 투자 금액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금융상품을 만약에 투자한다면 예적금보다는 다른 금융상품으로 투자 금액을 늘릴 것이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부자들과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에이 아니지 하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혹시 아니면 부자들이나 이런 생각을 하지 나는 먹고 살기 급급한데 라는 혹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부자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혹시 어떤 상실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번외로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인지를 살펴보고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국 부자들의 평균치를 내봤더니 부자들은 42살, 42세에 사업 수익과 부동산 투자 수익을 통해서 평균 7억 4천만 원의 동잣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외 방법으로는 부의 대물림이 부모의 원조나 상속이 3위, 그리고 4위로는 급여소득, 그리고 5위로는 주식과 펀드 등으로 자산을 일궈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모은 종잣돈을 통해서 부를 성장시킴에 있어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은 소득 잉여 자금, 그러니까 총소득에서 세금과 그 생활비를 제외한 투자 자산을 통해서 부를 증식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의 성장 동력은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서 만들었고, 금융자산에 더 많은 투자 자산을 배분했긴 했지만 일정 규모의 금융자산이 모이면 부동산 자산으로 옮기는 자산 배분 전략을 여전히 쓰고 있어요. 총 자산이 많을수록 투자 여력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긴 해요. 하지만 총 자산의 규모와는 상관없게 금융자산과 거주용 부동산의 투자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거주용 외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자산이 만들어지면은 상가나 빌딩을 위한 부의 증식 방식을 쓰거나 추가로 잠깐 투자용 주택을 매수하는 그런 고전적인 방법을 여전히 쓰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부채 활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총 자산이 많을수록 높은 비율로 부채를 활용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75.3%의 비율로 부자들도 부채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부채의 규모가 평균 한 6억 7천 정도로 자산 내에서는 그래도 상환 가능한 안정적인 수준, 그러니까 영끌을 하고 있진 않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왕도가 없는 거예요. 소득을 모아서 금융자산의 증식, 그러니까 예적금이나 주식 투자 이런 거를 통해서 종잣돈을 마련하고, 가장 먼저 내 거주의 자유를 찾은 뒤에는 수익형 부동산을 매수한다든가 아니면 거주용 외 주택을 매수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런 방식을 여전히 쓰고 있다는 점은 올해 나온 보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꼭 굉장히 비싸고 이런 주택을 산다기보다 성장 가능한 주택들 저희가 자주 소개시켜 드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렇게 차분차분 하면은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이사의 뇌피셜. 부정적인 뉴스만 가득한 요즘이고, 정말 하루하루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하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울한 연말이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정치적으로도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도 좀 우울한 요즘인데요. 이럴수록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면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저희를 빨리 만나기 위한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친한 친구분들에게도 좀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국이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2025년도의 경기 예측과 부동산 예측은 이 어지러운 형국이 조금 가시고 나서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좀 우울한 연말이죠. 그렇지만 시청자분의 가정에는 행복이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짧은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